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 뒤 나중에 차익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을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일정 증거금만 내면 실제 투자는 증권사가 대리로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차액 결제 거래의 증거금률을 40%로 인상했습니다. 관련 시장 위축이 우려되자 증권사들은 일제히 수수료율을 낮추며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개인이 실제 주식 가격 그대로 결제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차익만 얻는 차익 결제 거래 (CFD). 이 장외 파생 계약은 전문 투자자 전용 상품이어서 투자자 수가 비교적 적었지만 지난 2019년 말 금융당국이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이후로 관련 시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실제 2017년 61명에 불과했던 CFD 투자자는 2019년 57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083명으로 3년 새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CFD 계좌 잔액도 지난 2017년 1,891억 원에서 2019년 1조 원을 넘어선 뒤 올해 상반기 4조 8,8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투자자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고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와 레버리지 이자까지 챙길 수 있어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른바 B2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CFD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올리자 관련 시장 위축이 다소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증거금률이 40%로 상향되면은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억제되기 때문에요. CFD 거래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CFD 연계 거래 같은 것도 조금 감소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시장 유동성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CFD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평균 0.7%에 달하는 CFD 매매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메리츠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최저 0.1에서 0.5%에 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거래 증거금률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면으로 좀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을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CFD 성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대 2.5배 레버리지라는 투자 매력은 여전히 있는 데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어 관련 투자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달부터 이제 차익 결제 거래에서 증거금률이 40%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원래 10%였던 게 40%가 된 거니까 4배 올랐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만약에 가격이 10만 원인 주식을 10주를 산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현금이 100만 원이 일반 투자자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에서 투자자들은 증거금 10%,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으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4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전에 10만 원만 있어야 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10배였는데 최저 증거금리를 최소 40%까지 올려야 되면 최소 4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2.5배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좀 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100만 원 거래를 하던 걸 이제는 40만 원으로 100만 원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과도하게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걸 좀 막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줄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하려면 1억 원만 있어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4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또 빚의 비중이 좀 줄어들긴 한 건데요. 하지만 증권사 CFD 담당자들은 CFD 자체가 고액 자산가들, 일반적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빚의 비중이 높아져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실이 났을 때 반대 매매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 10개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8만 원이 되면 20만 원이 손실인데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0만 원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이 추가 입금을 못해서 미수금이 생길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게 되는데 증거금으로 만약에 40만 원이 들어있다면 20만 원이 손해가 나도 증권사들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 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투를 줄이고 반대 매매 위험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네요. 사실 이 차익 결제라는 게 그동안 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 명의가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놓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말들이 네. 많았는데 국세청에서도 최근에 이걸로 좀 마찰이 있고 말이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 CFD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관련 세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자산가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양도세가 11% 부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CFD가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CF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활용 목적의 CFD 사용자들은 영향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CFD라는 게 유연성이 넓은 상품이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로 공매도 목적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은 레버리지 활용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 회피, 그러니까 대주주 자격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네, 세금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걸로 일단락이 났지만 여전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사실 요즘 어디 가서 이제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레버리지 2.5배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엄청난 경쟁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2.5배 레버리지면 25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만한 시장은 없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증거금리 조정은 사실 최저치가 10%에서 최저치가 40%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증권사들은 이전에도 10%에서 100% 사이에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미 이 비율을 좀 조절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2.5배 레버리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1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좀 더 위험한 파생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 거래나 조금 더 이제 규제 강도가 낮은 고위험 상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해외 FX 마진 거래 그런 것들이나 해외 선물이나 해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들은 증거금률이 대체로 국내보다는 낮습니다. 대체로 한 10% 정도만 내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증거금률을 높여서 이 시장을 옥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거금률이 낮은 해외 파생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 신규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의 비투 억제 효과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금률을 높여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효과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